안녕하세요. 다음 정거장 다정입니다. 오늘은 GTX-A 연신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노선도를 먼저 보시면 이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노선도이고요. 이쪽은 현재 발표된 노선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선도에서 잠깐 볼까요? 네, 이 삼성역까지 개통 시에 11분 안에 도착을 하게 되는 획기적인 직주 근접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연신내역도 3,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GTX-A까지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연신내역 자체보다는 은평구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불광동 601대, 네, 이쪽 라인이고요. 은평구 대표 재개발 단지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대가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재개발지로서 GTX 역사가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이라는 입지, 그리고 지역 내 동시다발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있고요. 또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재개발지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가련 1구역과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요. 지상 25층에 2,450여 세대,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단계고요.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조 1구역과 비슷한 규모인데 지상 24층에 2,390여 세대, 시공사는 GS, 관리처분 예정 단계입니다.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최대 재개발 규모로 지상 22층 4,100여 세대, 시공사는 롯데고요. 관리처분 2주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만 6억에서 7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추후 조합원 분담금까지 더하면 약 11억 이상 투자금이 필요한 그런 곳들입니다. 국민평형 33평 정도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지역을 연신내 역세권하고 불광 독바위 역세권으로 좀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개발 현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연신내하고 독바위 불광 이쪽으로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광 독바위 역세권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 독바위 역세권에 들어오는 신분당선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산에서부터 삼송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이고 원래는 사업성 부족으로 폐기될 그런 위기에 처했던 사업인데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독바위 역세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인 것을 감안해서 꼭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역 재개발 상황을 좀 보시면요. 이 대조 1구역하고 불광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 다 2,000세대가 넘는 일군 대표 브랜드 시공 단지이고요. 초품화 아파트로 역세권과 학세권을 모두 갖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독바위 역세권 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시공사는 롯데고 약 1,300여 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불광 5구역하고 바로 접해 있고요. 6호선 독바위역은 초역세권이죠. 향후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발 단계는 지금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초기 투입금은 4억에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이 불강 1구역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지역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아닌 재건축 지역입니다. 하나 자산 신탁이 선정이 돼서 조합 설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대수는 약 550여 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재건축 지역으로 파리 대책 이후에 재건축 지역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명의 변경이 원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1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매물에 한해서만 매매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반복적으로 재건축에서 등장할 테니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하지만 지금 이 지역에 진입을 하시려고 하면 매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이 신통기에 선정된 불광동 601대인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3,000제곱미터에 4,000평 정도 규모이고 토지 소유자는 188명 정도. 그래서 신통계획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약 300세대 정도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신통계획에서 주의하실 내용은 신통계획 선정이 되면서 이 지역이 21년 12월 28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그 투자처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부분이 상당히 진척된 이 대조 1구역하고 불강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미엄과 분담금까지 11억 이상의 자금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투자금만 6억 이상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그 주변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불광 역세권 재개발, 역촌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서 초기 투자금 3억 원 정도 선에서 안전하게 재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불광 역세권, 역촌 역세권 같은 경우에 불광 역세권이 세대수가 한 2배수 정도 많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 지역들이 지금 행위 제한 열람 공고된 곳입니다. 원래는 6월 말에 행위 제한 고시될 계획이었는데 아직 고시가 되지 않았고 7월 중에 행위 제한 공고가 되면 3년간 신축하고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는 거.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지금 개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입지나 그런 사업 속도 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이 불광 역세권 재개발과 역촌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신내역 재개발을 좀 보실 텐데요. 연신내역의 이 가련 1동, 네, 가련 1구역이죠. 가련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단지입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매머드급 대단지임에도 초등학교 부지를 좀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그 부분이 다소 좀 아쉬움으로 좀 남는 그런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대주 1구역, 불강 5구역과 마찬가지로 최소 6억 이상의 초기 투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좀 고려하실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련 2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련 1구역과 바로 접해 있는 곳이라서 입지는 가련 1구역과 비슷하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행위 제한 열람 공고 단계인데 초기 투자금이 가장 저렴한 것이 4억 중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초기 사업 단계 치고는 다소 가격이 비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알고는 계시는데 이 불광 이동 주민센터 지역 이쪽 부근은 공공 재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공 재개발에서 가장 주의하실 점은 바로 현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 현금 청산, 현금 청산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공공 재개발 쪽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역세권 재개발, 연신내 역세권 재개발이 이 지역이 지역주택 조합 문제가 좀 얽혀 있습니다. 원래는 지역주택 조합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최근 사업구역을 1차 역세권 범위로 조정하라는 은평구청의 요청이 또 있어서 원래는 5천 세대가 넘는 그런 규모로 건립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약 3천 세대 정도로 그 구역이 줄면서 세대수를 불가피하게 하향 조정하게 되는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주민 간에 다소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속도를 좀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입지상으로 볼 때는 정말 손색이 없는 최고의 입지인데 그런 여러 복잡한 문제로 현재 3억대 초반의 급매물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은 만약에 이쪽을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바위 불광 역세권하고 이 연신내역 주변에 그 역세권 개발을 모두 좀 살펴보셨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현재 이 GTX A 노선, 이 GTX A 노선에서 현재 투자처로 가장 적합한 곳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금, 그리고 입지적인 우수성, 개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할 때 이 연신내역 인근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불강 역세권 재개발과 역촌 역세권 재개발을 추천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초기 투자금이 3억 이상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비용 면에서는 더 저렴한 지역도 찾아보면 있으시겠지만 비용만큼 재개발에서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초역세권 지역에서 개발 단계가 행위 제한 공고 열람 단계라는 것은 곧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접근하시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떻게 지금 시세를 형성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개발이 진행된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그리고 힐스테이트 녹번의 시세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를, 연신내역과 불강역 인근의 미래 가치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에는 13억을 훌쩍 넘는 매매가, 그리고 호가는 15억, 그리고 녹번 이편한 세상, 어,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네.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에는 14억 5천의 최고가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호가가 지금 15억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리고 녹번역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13억을 훌쩍 넘겨서 매매가 되었고요. 15억 호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연신내역과 불광역 인근이 개발이 완비될 경우에 지금 보신 녹번역 인근의 가격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불광과 연신내 그 역세권이 이 녹번의 가격을 뛰어넘어서 은평구의 가격을 리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GTX 연신내역에 이 GTX가 개통 시에 강남권까지 10분 이내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근에 은평 성모병원, 그리고 고양 스타필드 하나로마트, NC백화점 등 인프라는 이미 완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저가 투자처로 이 연신내역과 이 불광의 재개발 지역들을 점찍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방송한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